전 세계 무선 전력 송신 그 시장 규모가 2023년 1,332억 달러라는데 여기서 2024년 2,095억 달러서 32년까지 3,667억 달러로 성장할 거라고. 뭐 스마트폰, 전기차 등 전자기 무선 충전 수요 증가, 무선 충전 기술의 발전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폰의 무선 충전 기술의 채택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원 케이블의 불편함 없이 전자기기를 사용하게 한다. 그래서 전기차, 의료기기, 산업용 로봇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하실 때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유선 방식, 무선 방식 두 가지. 우리는 충전하는 데가 두 군데, 세 군데인데 배터리에 다 달려 있다고 이렇게 하면 되게 빠르게 충전되겠죠. 유선 방식은 그렇고 다섯 군데도 되겠죠. 우리는 무선 방식인데 근거리 이제 그 어떤 근거리에서 충전한다. 그러면 환경에 해를 주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충전을 이렇게 전파 하나에다가 강력한 전기를 담기보다 전파 20에다가 작은 동기를 나눠서 주세요.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게. 그러면 전파를 5개, 10개를 송수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게 빠르게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전할 수 있어요. 이런 기술을 쓸 수가 있는데요.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충전 기술에서도 쓸 수 있고 어떻게 저 군사적으로 드론에 앞으로 충전 기술을 드론에 우리가 전파로 이렇게 스마트폰 통신하듯이 이렇게 번호 맞으면 그쪽으로 전파를 보낼 수 있는데 전력 단위를 세게 해주면 그게 충전이 되는 거고 약하게 주면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파행에 틀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이렇게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라디오 전파는 수신만 하죠. 이건 송수신이 가능한데 이것은 드론 같은데 충전해줬다가 그 드론이 다른 이렇게 돼서 무선으로 충전해주고 이 남는 전기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로봇에다 충전했다 그 로봇이 전파를 발생해서 다른데 충전해줄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5개든 10개든 해서 송수신한다.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송수신한다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음과 같은 전기 충전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인데요. 전기 충전에서 한 군데를 들어왔다면 전력을 작은 단위로 전기선을 많이 만들어가고 쪼개요. 작은 단위로. 그 밑에도 서브로 쪼개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전력을 작은 단위로 쪼갠다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피레침에다가 착착착 전기를 걸어주면 테슬라 전기요도처럼 비행체에서도 번개 지역 가서도 짧은 전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전기를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그렇죠. 작은 단위로 쪼개서 1000이다 그러면 작은 단위로 10개 쪼개면 100이잖아요. 그럼 몇 개, 100이면 이론적으로 100을 10개로 다시 쪼개면 10이다 이거. 그래서 약한 전기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건 이제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충전 구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듈이 여기 있다. 100개에다 강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줘요. 그다음에 이제 큰 전기선이 있고 작은 전기선이 있겠죠. 가지치기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 배터리를 각각 달아주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또는 이게 10개다 그러면 언오프 구조로 이렇게 1개 쓸지 2개, 3개 쓸지 10개 쓸지 이 기술을 따라서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자동차 자동차 연료전지를 10개로 분할해서 쓰거나 납축전지 3개로 분할해서 쓰거나 이런 건전지 같은 1차전 2차전 상관없이 배터리 종류에 상관없이 또는 파워뱅크도 그 안에 설계 구조를 10개에서 갖다 안에 배터리가 10개 있다고 합시다. 파워뱅크 10개 1개에서 갖다 쓸 2개 쓸 3개 쓸 4개에서 갖다 쓸지를 결정해서 경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데 충전할 때도 전기선이 각각 전개되어 있으면 각각 충전이 돼요. 충전하는 데가 여러 군데라는 거죠. 충전하는 데가 여러 군데일 수 있고 즉시 하나의 충전밖에 없을지라도 그래서 작은 단위로 쪼개서 이렇게 전력을 이렇게 이것을 보내는 이런 작은 단위로 쪼개서 각 배터리에다 각각 전기를 충전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안에 이제 겉으로는 건전지가 1개짜리인데 근데 안에 모듈이 10개 있고 모두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줘요. 그래서 언오프 구조로 1개 쓸지 3개 쓸지 4개 쓸지 5개 이 기술을 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 글로벌 무선 전력 전송 시장 규모가 2024년에 2,095억 달러, 나중에 3,732년까지 3,767억 달러로 바뀔 것이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유무선 통신에 있어서
전 세계 유선 무선 통신 시장 규모를 볼게요. 유선 및 무선 통신 시장은 2023년에 1조 1.14조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시장도 2032년 2,382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 예상됩니다. 무선 인프라 시장도 2029년에 4,170억 4억 달러, 굉장히 이게 규모가 크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무선 컴퓨터다, 데스크탑, 또는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해요. 라디오는 수신만 합니다.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그것을 몇 개를 또 동시에 송수신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이렇게 정보를 작은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빨리 충전하거나 충전 기술로도 들어가요. 정보를 전송을 빨리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그다음에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0개, 100개를 만들어서 데스크탑 안에 스마트폰 10개, 100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기술을 쓴다라는 거죠. 뭐 스마트폰 안에 KT 거 이동통신회가 틀려도 각각 전파를 잡을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스마트폰에 워키토키 장치로 해서 다른 데 중계 기능 없이 자체적으로 전파를 발생시켜서 워키토키를 다른 워키토키에 통신한대, 데스크탑과 통신한다든지 사무실에 이렇게 충전만 하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자체 사무실 건물에서 어떻게 일정 거리 안에서 통신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앞으로 이건 미래 기술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통신 요금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신반님은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거기서도 이동통신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SK텔레콤에서 와이파이나 또 다른 무선 송수신 장치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이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건 제 기술인데, 그래서 그 부산대 광맥가들에서 김창석 교수님이 자율주행 차량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레이저파를 송신하고 수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놀랬고요. SK 플래닛에서 어떤 하청업체인가 이렇게 하청 플래닛에서 블루투스 기술에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신 수신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인데요. 네. 동시에 몇 개나 여러 개를 송수신한다. 서로 전파가 틀린 구조를 가진 애들을 다 하나로 라디오 전파가 틀리더라도 다 수신할 수 있죠. 송수신 구조를 가져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 이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다른 전파를 하려도 그쪽을 등록만 시켜주면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뭐 하나의 전파를 하나만 가지고 이게 통신하잖아요. 스마트폰은 지금은 그 전파를 내가 여기서 여러 개의 전파를 갖다가 수신도 할 수 있고 또는 송신도 여러 개의 전파를 발생시켜서 송신할 수 있다는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게 스마트폰 워키토키, 데스크탑 또는 TV, 무선 TV라든지 일반 TV, 유선 전화기도 무선 장치를 달 수 있다 그랬죠. 분해 통신 장비 이런 데서도 쓸 수 있습니다. 유성 통신에서도 쓸 수 있고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 자체를 쓰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또는 어떤 스마트폰에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 이런 기술, 단거리만 쓰면 될 거고 굳이 장거리 필요 없죠. 이런 개념을 쓸 수도 있다. 또는 스마트폰 워키토키 같은데 이렇게 전파의 송수신고를 늘리기 위해서 보통 군에서다 그런 병사들이다 중폭 장치 안에 들어가서 전파를 중계를 해준다는 거죠. 중폭 장치를 중계해서 보내준다. 또는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신호도 같이 여기서 처리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쪽 스마트폰이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고 그쪽 워키토키 플랫폼이 돼서 신호를 처리한 장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하나 같은데 LIG 넥슨에 쓰면 안 되겠다. 원래 이제 드론 같은 데 장착을 해가지고 전파를 무선 송수신의 거리를 늘리는 기술인데 차량 같은 데 탑재하거나 이거를 스마트폰 워키토키 이런 개인이 갖고 다니는 휴대기기에도 중폭 장치를 두자. 와이파이에다가도 중폭 장치를 둘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개인의 사유재산이라서 허락을 하는 데만 와이파이에다가도 이게 중폭 장치를 둘 수 있다는 거죠. 신호를 중계하는 기술로 그래서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 가지고 이동 통신을 제공하거나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있다. 워키토키를 이게 유선 인터넷에 흡수해서 전국망이나 전 세계망으로 만들 수 있다. 아이디어를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 아이디어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는 거죠. 전 세계 어떤 인터넷 전화 또는 인터넷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페이스북 공짜로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유선 인터넷과 유선 전화와 무선 전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연결시키자라고 했더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플하고 연결을 시키시더라고요. 전 세계 제 기술이 제 아이디어인데 그런 무단으로 하셨어요. 또는 플랫폼에다가
이렇게 쇼핑몰 만들거나 또는 거점 방식의 500m, 100m 우유 배달점 방식의 이런 택배 또는 퀵 서비스까지 같이 해줄 수 있어요. 이거를 다른 회사 것들까지 다 배달해주고 자체 물건도 슈퍼 만들어서 배달 이런 사업 서비스도 얘기했고 또 뭐 이렇게 이사짐세 뭐 생활 뭐 이렇게 각종 그 세탁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앱을 넣어갖고 수익 구조를 하는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몰에서 돈 많이 버셨던데 이거 제 기술인데 네. 오픈AI 소라 기술도 제 거 쓰시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거 전 세계 또 뭐 통신 시장 워키토키가 됐든 인터넷 무료 인터넷 전화든 유선 전화든 무슨 하나로 묶어서 고유 번호를 주고 전 세계 전화를 하나로 통일하자는 거죠. 해외에 갔을 때 로밍 서비스도 없이 그쪽 인터넷만 기반으로 이동통신망은 좀 비싸니까 인터넷만 기반으로 거기서도 유선 인터넷에서 그래서 그 전파를 송수신 중계해 주면 되죠. 자체 이제 전파 송수신 구조를 장치를 두셔야죠. 그래서 그 다른 나라에 이 전파라도 등록이 돼 있으면 그것을 송수신 해준다는 거죠. 또는 이쪽 스마트폰 워키토키를 갖고 갔다 그러면 그쪽 전파를 발생을 시켜서 통신을 하면 되니까 그쪽에서 쓰는 전파를 발생을 시켜서 통신하는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뭐 차량 같은데도 그쪽 전파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이제 등록이 돼야 호환이 돼야 되니까 그쪽 전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죠. 스마트폰 안에서 이 KT 거 쓸 수도 있고 SKT 것도 쓸 수 있고 유선 인터넷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무선 인터넷망을 쓸 수도 있고 통신도 가능하고 여기서도 워키토키로 해서 스스로 이것을 다른 데 통신도 가능하고 다른 나라 가서도 그쪽 전파를 등록이 미리 돼 있어요. 그래서 전파를 발생을 시켜서 그쪽과 통신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거 대단한 아이디어인데 네. 쓰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거. 전 세계 유무선 통신 시장 규모를 볼게요. 전 세계 유무선 통신 시장 규모가 여기에서 1.1조 144조 달러에 해당한다. 이게 진짜 엄청나죠.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를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뭐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이게 이제 국제적인 그 약속을 해준다는 거죠. 국제 언어로 전 세계 언어로 사용해준다. 숫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니까 여행자가 어디를 가든지 이 숫자만 되면 알아듣고 안내해줘요. 네, 이렇게 숫자로도 대화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컴퓨터 언어로 만들어주고 인간의 언어로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현재 있는 진법수를 공리를 뭐라 그랬든 간에 78로 하거나 7로 하거나 숫자 A, B, C, D, F, C 또는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001을 64로 표현할 수도 있고 65로 표시할 수도 있고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트랜지스타, 카페시타 이세를 묶으면 숫자 방식이 무엇이고 진법수에 무엇이고 문자 방식이 무엇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과 문서 파일, 동영상 파일 몇 번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글자의 국가의 5번째에 해당한다. 암호식으로도 전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음파통신 같은 데에서도 기존에 진법수가 뭐가 약속이 돼 있든 간에 이렇게 다양한 모드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그림 파일의 5번째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그림 파일 그림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기술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무선 통신에 있어서 내가 스마트폰으로 프랑스, 독일 전화 걸면 그쪽 모드로 내가 딱 이렇게 누르면 프랑스어다, 독일어다, 또는 이렇게 스페인어, 또 영어, 뭐 중국어, 일본어 딱 누르면 아프리카어도 누르면 그쪽 언어 이게 진법수가 숫자로 바뀌어가지고 그쪽으로 대화가 돼요. 그것도 내 목소리를 주파수를 분석해서 숫자로 바꿔가지고 내 목소리 비슷하게 나는 내 목소리로 전달하는 거죠. 내 목소리를 전달하지 않는 방식, 내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식. 그리고 나는 프랑스어를 모르지만 번역이 되어서 주파수 분석으로 높이를 알아서 내 목소리를 유사하게 또는 똑같이 그쪽에 전달할 수 있어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HDD, SSD다. 저장 장치 이름이 뭐가 됐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결합하면 진법수에 무엇이고, 또는 숫자 방식이 무엇이고, 문자 방식이 무엇이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 파일의 몇 번째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 어떤 데서도 이런 기술을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법수를 이렇게 다양한 원래 국제적인 표준이 뭐가 됐든 다양한 모드로 5가지, 10가지, 100가지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늘리거나 비밀 저장도 할 수 있어요. 기존에 음파통신이나 무선통신에서도 이와 같이 하시면 뭐 진법수고 약속이 뭐가 됐든 자기 임의대로 경우의 수를 만드는 이런 방법이다. 이렇게 다양한 모드로 한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에 쓰시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게 또 굉장히 큰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전 세계 유무선 통신에 있어서 컴퓨터 통신 시장이 얼만데요. 네,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세계 서버 저장 시장 규모, 전 세계 서버 저장 시장 규모도 글로벌 서버 시장 규모가 2030년 2,370억 달러. 그래서 할 때 이렇게도 간단하게 숫자로 바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78 되게 싸죠. 이게 되게 저렴하게 되게 그 축약해서 정보를 보낼 수 있죠. 그죠. 오디오 같은 이런 주파수 음성들도 이 숫자로 주파수를 바꿔가지고 전송을 하거나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숫자로 쭉 바꿨다. 근데 그 사진으로 찰칵 찍어요. 1000분의 1로 축소시킬 수 있어요. 가 이러면 큰 파일이지만 나노 구조로 가 하면 이제 작은 파일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축소를 시키고 여러 개 묶어서 다시 한번 또 찰칵 찍어요. 그래 나중에 현명형 방식으로 다시 이것을 정보를 읽어서 드러내면 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이렇게 전송하거나 저장 기술이 사용할 수 있고요. 사진 뭐 이거를 스크롤해서 사진 파일 할 때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찰칵 사진 찍는 방식으로 지금은 스크롤 방식인데요. 사진 찍는 방식으로 하면은 편리하죠. 이 기술이 대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터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으로 또는 펜으로 이렇게 찍으면 거기가 딱 사진으로 찍히는 거예요. 사진과 동영상, 일반 사진과 동영상 문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방식으로 찰칵 찍어서 문서를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이라든지 검색 엔진에서 뭐 문서를 찾았다. 또는 어떤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동영상을 찾았다. 그러면 그 소비자 식별번호를 줘서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금은 이게 너무 쉽죠.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파일에다가 숫자를 부여를 한다는 거죠. 여기 자기 임의대로 현재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도 파일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게 편리할 거다. 그래서 같은 문서를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좀 힘들던데, 그래서 같은 동영상을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다. 유튜브나 이런 구글에서도 네이버나 어떤 다른 검색 엔진에서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의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 유무선에 있어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내가 말을 하다가 까먹었는데 뭐 드론 조종할 때도 라디오파로 조종할 수 있다 그랬죠.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로 나눠가지고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이 기술 개념 자체를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드론 같은 것도 그러니까 서로 각각 틀린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고 같은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전파를 송수신할 때 적군이 조종 못하게 암호를 넣어주거나 그 암호가 내 얼굴일 수도 있고 동작 방식일 수도 있게 또는 이렇게 음성 명령 이렇게 열려라 참깨 이것과 같이 겸할 수도 있다. 삼성에서 일단 이것이 안 맞으면 통신이 안 되는 거죠. 삼성페이에서 전파에다 비밀번호 따라서 현관문 가정탐문 개폐 사용하시는데 제 기술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뭐 전 세계 드론 시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모든 인터넷에서 오고 가는 모든 파일에 암호를 넣어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또는 어떻게 이메일에다 암호를 넣어주거나 동영상 파일에다 문서 파일에다 이걸 넣어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암호가 맞아야지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얼굴이면 그쪽 얼굴이 암호가 되니까 그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려면 하는데 그것도 기술 깰려면 다 깰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신뢰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드론 조종하고 로봇 조종하고 비행체 조종하고 비행체도 딱 그 사람만 탈 수 있는 거예요. 배 조종하고 여기서 데스크탑 조종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조종, 스마트폰 같은 것도 워키토키도 그 사람만 쓸 수 있는 거 오토바이도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보안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스터 키는 있어요. 항상 제조회사에서 만든 마스터 키는 항상 있습니다만은 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성통신 같은 거는 그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송수신하고 같은 파행의 전파는 호출번호 만들이 송수신합니다. 머스크 위성통신에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파행의 어떤 레이저파를 그래서 묶어가지고 2개나 3개, 몇 개나 묶든지 마음대로인데 그래서 서로 환자 부목되듯이 의지하듯이 그래서 멀리 보낸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신호가 멀리 보낼 수 있고 신호가 뚜렷하다. 이걸로 이제 전파를 그 드론을 조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산대 강맥가스리 김상석 교수님 서로 다른 파행의 레이저파를 쏘고 수신하시다. 송수신. 이거 제 기술인데요. 이게 이제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충전 구조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파로 이 모든 유무선 그 어떤 그 인터넷 장비가 됐든 유무선 통신 장비가 됐든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파행의 전파를 호출만하면 송수신한다. 또는 동시에 몇 개를 동시에 여러 개를 전체를 송수신한다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신호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통신칩이다. 통신칩인데 스카이라이프다. 이렇게 작은 안테나가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틀린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전파를 호출번호만 되게 송수신하거나 동시에 몇 개를 전체를 10개짜리다. 5개만 10개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통신칩에서도 이 설계 구조를 따르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라디오다, TV다, 안테나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각각 틀린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전파를 호출번호만 들리게 송수신합니다. 자동차 같은 데도 안테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통신칩도 안테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통신칩이 여러 개의 전파를 동시에 송수신하는 구조도 각각의 전파를 틀린 전파를 각각 송수신할 수 있다. 라디오는 그러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수신만 하지만 이건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통신칩 설계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칩에서 대중소의 개념을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의 개념을 갖는데요. 정보 처리 용량을 따라서 면적 대비해서 최대한 집적하기 위해서 대중소라는 개념을 갖고요. 그것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것들은 하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라 대중소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정보를 잘게 쪼개서 처리하거나 다른 통신쪽으로 넘겨줄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은 D램에서도 서로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로 만드는 크게 틀리게 해서 만드는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CPU, GPU, 반도체에 상관없이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뭐 저장 장치도 SSD나 이런 그 HD도 여러 개를 분할해서 하나를 합산해낸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저장 장치도 그래서 HD다 그러면 플래시 메모리 안에 탑재하고 구판 저장 거기서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각각 틀린 곳에 저장을 미니 어떤 그 하드디스크로 해서 여러 군데 저장하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 한 개에다가 100개로 잘게 쪼개가지고 1년분 이렇게 암호 설정을 해서 그것을 각각 다른 곳에 저장하고 나중에 합산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CPU나 이런 데서도 연산 구조를 10군데, 100군데 나눠주고 다시 합산하는 구조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D램의 작은 조각으로 동영상 1개다 그러면 100개로 쪼개가지고 D램에 전체 띄워주고 동시에 읽고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연산 구조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때 이렇게 데스크탑에 100개나 회사에 그러면 그거를 하나로 묶는 구조를 만들면 간단한 방식으로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데요.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서 각각 저장하거나 1년분 암호 설정해서 다시 불러들여서 그렇게 해서 합산하는 구조를 갖거나 연산도 각각 나눠서 연산하고 광섬유 하면 되죠. 그래서 다시 합산하는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슈퍼컴퓨터 만들 수 있다. 그럼 컴퓨터 케이스 필요 없으므로 그것을 마더보드와 저장 구조만 기판과 저장 구조만 가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그래서 이제 기판도 대중소의 개념을 가질 수 있다. 그럼 되게 싸게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 짐 켈러라는 분과 모레 신생협체 이렇게 스타트업 신생협체 모레가 이거를 방식을 사용한 제 기술을 무단으로 하셨어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데스크탑의 기판이 여러 개가 들어가 또는 대중소 크기를 틀리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겉으로 하나의 컴퓨터지만 여러 개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다. 그것을 다시 정보를 합산하는 구조를 주고 일거리를 나눠서 일꾼들에게 나눠서 처리하고 이 기술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TV에도 기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스마트폰, 워키토키 이런 장비, 기타 인터넷 장비도
기타 인터넷 또는 유무선 통신 장비 또는 유선 통신망, 통신 장비로서 유무선 모든에서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에요. 하나에 갖고 여러 개의 효과를 누린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 그 하나의 기판이라도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개의 기판이 있는 것처럼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라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만들어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플래시 메모리의 플래튼 게이트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나누고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라서 안에도 대중소로 만들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트랜지스터나 캐패시터도 대중소로 만든다. 최대한 집중한다.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 화소수도 대중소로 만든다. 레이저 소자 같은 것도 대중소로 만들고 전력을 10단계로도 둘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개 팀별로 묶어서 쏘는 방식을 사용한다.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묶어서 쏘는 방식을 사용하고 에 따라서 그것도 좌표 시저 방식으로 전파를 송수신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로 만들어서 두께를 틀리게 해서 강한 주파수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기선을 실타래처럼 생긴 거 말고 두꺼운 거 전기선이 동일한 두께다. 어떤 데는 하나, 어떤 데는 2개, 어떤 데 3개짜리, 어떤 데는 4개짜리, 어떤 데는 5개짜리를 흘려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선이 하나짜리 하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하나짜리도 된다고. 전기선 하나짜리 만드시면 전기 흘러요. 이런 데도 따로 구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런 플러그에도 마이너스 플러스 따로 구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어디 있어요? 이건데 금속인데. 그래서 이게 전기선 하나짜리 돼요. 그래서 뭐 동축 케이블도 전기선 하나인데 이렇게 그거 가지고 전기 넣거든요. 통신하거든요. 예,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기선 하나짜리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 전 세계 전기선 시장 규모를 볼게요. 전기선 케이블 전선만 케이블 시장 규모가 2029년 2,947억 달러 엄청 크죠. 전기선을 만들 때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유리석영 코팅 제사는 유리만큼 러스에 조주합니다. 그러면 부식이 잘 안 돼요.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 통신선 해적 케이블, 통신 케이블 상관없이 유리석영 코팅 제사는 유리막 코팅제를 피복에도 넣어서 제조하고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주거나 그 안쪽에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열이나 냉기, 어떤 전기를 그 안에 가두는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광섬유선도 전기를 가두는 빛이 그렇게 해서 압력을 그 안에 가두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가스관 가스탱크에도 겉에는 평판이지만 안에는 원목한 홈을 쭉 파가지고 원목골처럼 저기에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코팅 구조를 해주면 이게 그 안에서 이거 상당히 오래 간다는 거죠. 외부 환경에도 코팅 구조를 여러 개 줄 수. 기타 다른 코팅제를 하셔도 돼요. 네, 이것은 제 기술이다. 이런 데다가도 금속에는 다 돼요. 금속, 고무판, 플라스틱, 구리, 철사, 철근, 철망, 어떻게 유리석영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어요. 만드실 때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나누고 이렇게 병렬이나 비정렬로 해서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액상을 덮어서 만들면 이게 전기선이 되어서 그 안에서 왔다 가두어지는 현상. 이걸로 배터리를 만들어야 돼. MLCC 기술을. 이거를 수십 장 해가지고 저렴 구조를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거나 구리바에다 구리코일에 감아서 저렴 구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걸로 이제 금속 콘덴서의 개념을 삼는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도체 회로나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다 코팅을 주면은 피복이 형성되어서 코팅 구조가 의류 방세제일 수도 있고 유리석영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일 수도 있고 건축용 실리콘 곰팡이 방지제에서 배처리해서 피복을 형성해줘서 전기를 가두는 기술이 반도체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건축용 실리콘이나 비슷한 소재로 하셔도 피복을 준다의 개념을 주시면 반도체 회로에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그 안에 가둔다는 거죠. 이거는 전기를 멀리 송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바깥으로 안 달아나고 이렇게 해서 여러 10개를 묶어도 이게 전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나 HBM 이런 데다 이렇게 반도체에다가 절연체를 갖다가 절연체 소재가 뭐가 됐든지 해주면은 열이 전달이 안 돼서 못비 싸울릴 수 있습니다.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피복을 준다의 개념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회로에 또는 반드시 트랜지스터, 코패시터에 피복을 준다. 뭐 코팅 구조가 뭐가 됐든 거기다 약간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해주면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의 개념을 쓰시면 스테레오면 끊임없이 전기를 재공급해야 되는 게 그 회로가 얇기 때문에 금방 날아간다는 거죠. 전기가. 그래서 그걸 피복을 형성하면 이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있는데 얇아요. 그런데 옆으로 퍼지는 모양을 물이라면 옆으로 퍼지죠. 그래서 동그랗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도 여기다 구리줄이라도 그어줘야 돼. 여기서 전기선이 이게 뭐 그쵸 산림이 빈곤한데 여기서 전기력을 많이 갖다 쓰니까 파산하죠. 불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두껍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원가가 많이 들면 구리줄이라도 구워줘라. 오돌도돌하게 하든 빠식으로 하든 넣어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둠석을 두텁게 하는 일체 행위 이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이것도 약간 금속이 여기는 두껍고 얇아서 여기가 화재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것을 약간 두껍게 해주거나 이걸 구리로 만들어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원가가 많이 들더라도 여기는 구리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금속 다른 금속이 틀리잖아요. 구리선 전기선은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되는 거죠. 서로 전기 전도가 차가 틀려가서 그래서 전도도가 서로 틀려서 그래. 이걸 구리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원가는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유리석은 거든요. 사람 유리만 글러서 저기하고 전기선 하나짜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 같은 직전의 선에도 할 수 있는데 모터 같은 직전의 선에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모터 같은 직전의 선에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디로 갔나? 전기선하고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피복 없이 대중소로 들어가면 뭐 몇 개짜리 하셔도 여러분들은 크기를 틀리게 하면 서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 왔다 주파수 방식이 되는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럼 구리 코일을 만들 때부터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가지고 액상을 덮어줘요. 알루미늄 되고 다른 철도 되고 다 금속은 다 돼요. 고무판도 되고 플라스틱판 돼요. 전기나 열 냉기를 거기에 가둬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케이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가두는 것이 되는 거죠. 뭐 콘덴서로 배터리를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기술을 쓴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다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한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전기선 통신선을 이 기술을 쓰면 되겠습니다. 전기선 통신선 할 때 전기선의 구리선을 굵게를 틀리게 대중소만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해요. 모터 직전에서나 전력이 많이 필요한 곳에 뜨거나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은 직류로 저는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전류를 공급하는 송전 손실 없이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중폭 고정 없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건 매우 중대한 기술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렇죠. 엄청난 시장 가치를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돈 많이 엄청 받을 것 같은데. 저는 기술을 개발해서 아니면 도둑질을 쓰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건 여러분들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일 수도 있어요.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기술로 그전에 모든 기업이 다 망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시총을 생각을 해야죠. 뭐 이 기술을 가진 업체는 다 독식하고 나머지는 다 망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라이센스 받아서 만드셔야지. 기술 통제도 할 수 있어요. 특정 국가가 이걸 가지면 기술로서 말 듣게 하는 줄서게 하는 거죠. 제 기술은 다 그래요. 지금 첨단 기술. 저는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데도 엉터리 기술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말 듣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기술 없으면 거기 기업을 망한다고 합시다. 수출도 안 되고. 전기선을 쓰실 때 전기선, 통신선, 광소면선에 있다 중간에 이렇게 금속을 두텁게 해가지고 카페스타를 만든다 그랬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을 이렇게 전압을 갖다 쓸 때 높일 때 어쩌는 동일한 굵기다 그러면 어떤 데는 이렇게 하나짜리, 어떤 데는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렇게 피복 없이 이게 그렇게 스텔릭에서 전기를 틀리게 갖다 보내줄 수도 있어요. 파워뱅크 같은 데는 이렇게
파워뱅크다 그러면 배터리가 10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10개 있어요. 거기서 언오프 구조로 해서 몇 개에서 갖다 쓸지를 전기를 쓸 수 있고요. 몇 개에서 그럼 전력 양에 통제할 수 있으므로 거기서 12.2V, 30V, 60V, 또 100V, 110V, 220, 380 자유롭게 전압을 그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물이라면 양을 이만큼 떠주고 저만큼 떠. 이 말이죠. 이런 방식은 앞으로 미래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모든 어떤 기판 구조에 CPU 명령 구조에서부터 CPU라든지 반도체 명령 구조에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냐. 그 배터리가 콘덴서일 수도 있고 자동차 연료전지일 수도 있고 파워뱅크일 수도 있고 배터리 종류에 상관없이 납축전지일 수도 있고 몇 개의 배터리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량을 틀리게 공급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콘덴서, 금속 콘덴서일 수도 있고 지금 쓰는 전해질 콘덴서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뭐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피커 같은데 이런 콘덴서를 5개 배치했다. 그럼 1개 쓸지 2개 쓸지 3개 쓸지 4개 쓸지 5개 쓸지 전기량을 틀리게 흘려보내서 파워를 약하게 하거나 강하게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파워뱅크 만들 때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아니면 전기선을 갖다가 공급을 할 때 전기선 두터운 놈, 중간 놈, 얇은 놈 해가지고 전력을 틀리게 공급하는 기술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이런 콘센트다고는 110을 220을 110으로 하기 위해서 얇은 전기선을 이용해서 110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거를 갖다 그러면 110이다 그러면 업을 시키고 있다. 그럼 전기 저장 구조 배터리를 안 놔가지고 금속 콘덴서가 될 수 있대요. 구리에다 코일을 감은 그런 것이 통해서 전기를 업 시켜가지고 저장시키는 여기다 공급을 해서 여러 개를 하면 되죠. 5개, 10개든 뭐 하면 거기에 전기가 여기가 220으로 업돼요. 이런 기술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연구 자석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아가지고 그걸로도 콘덴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전기 생산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데는 뭐 다른 데다 안에다 미니 구조를 넣어서 전기를 흘려보내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그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반도체 같은데 어떤 통신선 또는 공섬유선에도 이렇게 광을 증폭하는 구조를 가져가거나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서, 또 광섬유선도 대중서로 들어가요. 그래서 광을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하거나 광섬유선이 광이 하나 둘짜리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광을 증폭하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하나짜리 있고 여기 피복 없이 2개짜리 있다. 이것도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이 돼요. 모터 직전선에다 공급을 하죠. 원래는 전기선과 구리선의 대중소로 해서 공급하고 모터나 발전기에 스피커 같은데 또는 이런데 전자석 같은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넣어줘요. 그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파워가 업됩니다. 전자석도 파워가 틀려요. 전자석 같은데 작은 이런 금속 조각을 배치를 해주면 거기에 전자석 유력이 세집니다. 여러 개 이게 카패시터가 된다는 거죠. 모터 같은 데다가 배치해서 파워를 업시킬 수도 있어요. 모터 같은데 연구자석, 발전기도 되지만 모터와 연구자석 이렇게 있다. 그럼 그 위에다 다시 좀 떨어져서 연구자석 이렇게 추가로 배치해주면 굉장히 파워 있는 초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터의 정류자를 제가 원래는 이제 철심에다가 전자석 만들 때 구리를 담아 전자석을 만드는데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될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콘덴서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는 거로 콘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류의 방향을 갖다가 조정을 한쪽으로 방향하면 흐르게끔 해준다는데요. 뭐 이것도 좀 쇼트가 나는 원인이라서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은 거죠. 연구자석이 이렇게 있다. 그럼 연구자석이 두꺼울수록 보트론 하나처럼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로 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가요. 그럼 수많은 연구자석이 있는 결합 구조가 돼서 이게 파워 세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석 할 때도 이게 연구자석을 좀 넣어줄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제 안 들어가지만 그런 곳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 파워가 세져요. 전자석 만들 때도. 전자석 시장이 큰데요, 시장이. 그래서 연구자석을 이쪽은 양쪽이 두께가 똑같다. 그럼 이쪽을 두께를 한쪽으로 높여주면 이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그럼 정류자가
그러죠. 저기 70m 구리끈의 종류랑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는 여기다가 연구 자석은 똑같고 안에 구리 막대나 구리 이렇게 금속을 추가를 시켜서 그쪽으로 전기가 방향이 더 많이 흐르게 하면 그쪽으로만 흐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방향을 그 방식도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바꿔주려면 연구 자석은 두 개 똑같다 그러면 연구 자석 이렇게 회전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추가로 이렇게 회전을 정해진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금속을 여기 있다. 금속이 추가되다. 그러면 연구자는 밑에 금속 이렇게 회전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하시면 제 기술에 이런 데다가도 정해진 역회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구리 평판, 여기는 좀 두텁게 금속을 만들어줘. 한쪽으로 전기열 냉기가 전도됩니다.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겠죠. PM반도 재수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열을 옮기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동차 2차 전지에서도 그렇고 양극재 전기가 금속 전도도가 틀려서 스파크 화재는 원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하셔야 된다고. 양극재, 음극재에서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수십 겹 형태로 들어가나 입자나 가류 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리고 흑연 음극재 하나만으로도 배터리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 거기다 뭘 추가를 시키시는데 그것은 제 기술이에요. 이것도 탄소봉이 들어가 있는데 탄소봉을 전도체로만 사용하지 않고 전기 축적 구조로 가서 수십 개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중소로 들어가고 뭐 작은 크기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겉으로는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는 입자는 가주를 해서 대중소로 들어가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물에다가 금속판 넣어가지고 구리판이든 알루미늄판이든 전기 조정 구조로 갈 수 있다는데 거기다 뭐 황산을 첨가하든지 뭘 첨가하든지 뭐 금속판을 뭘 첨가하든지 그것은 제 기술입니다. 너무 얍삽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배터리도 제 기술이다. 금속 콘덴서의 개념, 금속으로 전기 전도체로만 사용하고 배터리로 사용한다는 개념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우리 바에다 코일을 감아 놓든지 이렇게 있다가 판을 만들어 가지고 수십 장 절연 구조를 가져서 전기 구조를 만들어. 반도체에도 이것을 전기 중폭 구조로 들어갔을 때 금속 조각을 모터나 이런 데다 붙여갖고 파워를 업시킬 수 있다는 거죠.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 발전기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모터 발전기 스피커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감안한다. 연구 자석을 두께를 여러 겹 수십 겹 형태로 들어간다. 작은 금속 자석을 붙이거나 추가로 거기다 연구 자석을 이쪽은 얇고 이쪽은 두껍게 해주면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이쪽 저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연구 자석의 두께를 이쪽은 얇게 하고 이쪽은 두껍게 해가지고 이것도 실험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도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연구전에서 약하고 강하면 이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연구 자석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이것도 한번 실험을 해볼 만하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축 케이블을 현재 그 유선전화선이 두 개잖아요. 쌍방향. 그럼 동축 케이블도 쌍방향으로 만들자. 피복이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속도가 빨라질 거로 생각하고요. 동축 케이블이 두께가 하나잖아요. 전기선이. 그러면 피복이시 두께를 얇은 놈을 좀 추가로 넣어주거나 쌍방향으로 만들어서 두께가 틀린 놈을 넣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전기선에도 되느냐? 전기선에도 돼요. 전기선을 하나짜리 쓸 수 있다 그랬죠. 그걸 하나짜리 쓰면 제 기술이에요. 그러면 전기선이 여기는 얇은 놈이 좀 추가로 가거나 두꺼운 놈이 들어가도 되고 얇은 놈이 들어가고 중간 놈이 들어가 이렇게 전류를 각각 틀리게 보내는 기술일 수도 있다. 그리고 같은 전기선 안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피복이 있으면 되죠. 저는 어떤 유선전화선이다 그러면 두 개잖아요 선이. 그럼 거기다 약간 두꺼운 놈을 하나 더 넣어줘가지고 신호 통신선으로 사용하거나 할 수 있어요. 또는 얇은 놈을 그보다 얇은 놈을 넣어서 신호선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두 개를 틀리게 해서 전기선 통신선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전기선이나 통신선 또 광소면선에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를 만들어 전기가 왔다 갔다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하시면 제 기술이다. 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동일한 두께다. 시타라처럼 생긴 것 말고 그러면 어떤 데는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다섯 개 이렇게 차별화해서 어떤 데는 한 개짜리 쓰고 두 개짜리 쓰고 세 개짜리 전기를 차별화해서 보내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두 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한 개짜리 있지만 하나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개짜리 써도 돼요. 이쪽은 하나 이렇게 5개 있다. 그럼 이건 이제 이걸 자체로 카패시터로 만든다 그래. 이거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도 전기선의 형태로 전기선, 구리선 형태 이것도 카패시터가 돼요. 두터운 놈을 모터 직전에서는 이렇게 두터운 놈을 구리선을 해체해주면 그래서 그 파워가 업됩니다. 저도 이렇게 세탁기에다 설치해놨는데요. 네, 파워 있게 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은 일단 이거를 전기선을 하나짜리 쓰거나 여기서 이게 5개의 선이 있다 합시다. 줄리엣 이것도 이게 파워 배터리라고 생각합시다. 가정적으로 하나 했을지 2개 쓸지 3개 쓸지 4개 5개 쓸지 이렇게 결정하시면 이건 뭐 CPU라든지 반도체 명령 구조에서 이 기술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건 작은 금속 조각이나 콘덴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동일하다는 거. 배터리 종류에 상관없이 자동차 연료전지, 납축전지, 이런 건전지 배터리 종류에 상관없이 갈 수도 있고 전기선으로도 이것이 가능하다. 전기선에 이거 자체가 카패시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력을 공급할 때 한 선을 연결하든지 2선을 3개, 4선, 5선 연결 이렇게 해서도 공급할 수 있다.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